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4회차 셀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운동 파트고요. 자,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셀프. 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0.5kg인 추를 1m에 실끝에 매달아 연직 내에서 원운동 시켰다. 이 추가 최저 위치를 지날 때 속력은 2였다. 이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 중력 가속도는 9.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중력 가속도가 9.8에다 밑줄 그시고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요거를 강조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연직면 내에서 원운동 시켰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수직 원운동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중력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최저 위치를 지날 때 속력은 2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사용할 거니까 체크를 하고요. 반지름은 1이고 그 다음에 질량은 0.5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분석해 봅시다. 추가 이런 식으로 원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구심력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겠죠. 그래서 mg라는 중력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추는 장력을 받겠죠. 장력을 위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두 힘은 평형이 되면 안 되죠. 원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운동 방향은 이렇게 될 테니까 누가 이겨야 되는가 하면은 요 장력이 중력을 이겨야지 원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이 존재해야 되니까 요것이 또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얘는 구심력 방향입니다.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 맞아서 얘는 방향이 맞고 원운동을 시키는 힘이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데 방해하는 힘이라서 마이너스로 해도 되고 이쪽이 구심력 방향인데 구심력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로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분석한 다음에 이거를 원운동 공식으로 바꿔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첫째, 물체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원운동 공식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구심력 쪽에 이제 구심력 방향의 힘 또는 힘의 종류. 그래서 이 물체는 플러스 구심력하고 마이너스 구심력을 동시에 받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장력 마이너스 mg라고 하는 구심력을 받아서 원운동한다는 n 곱하기 r분의 v제곱으로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장력은 mg 더하기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장력이 정리가 되겠고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가만히 매달려서 정지 상태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으니까 장력은 mg여야지 버텨준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을 때는 장력이 mg예요.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두 단계로 인식하시면 되겠죠. 추가 줄에 매달려서 정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때의 장력은 mg이다. 이렇게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추가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일종의 원운동을 하는 것처럼 움직인다.
뭐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어쨌든 얘가 원운동을 한다고 할 때의 장력은 당연히 이쪽 방향이죠. 물체를 잡아당기는 게 장력인데 이 현상을 분석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죠. 이 그림으로 장력도 받고 마이너스 90력도 받아서 원운동한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게 이것이니까 그것을 공식으로 만든 게 이것이니까 그때의 장력은 정지 상태면 장력이 mg였겠는데 정지가 아니라 장력은 원운동하니까 장력은 mg가 기본이고 mg가 기본이죠. 거기다가 90력까지 더해주는 것이 이럴 때의 장력이다 해서 얘는 정말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외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해서 이 셀프 목적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길게 설명 못 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하려고 셀프를 찍는 거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암기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라고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산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장력을 유도했는데 여기까지 원래는 유도를 하지도 말고 싹 지우고 자 수직 원운동인데 맞죠 조건이? 그 다음에 바닥에서의 장력은 해서 여기다가 수직 원운동이고 이런 거 분석을 다 했으니까 이제 분석하지도 말고 수직 원운동이고 바닥에서의 장력은 mg 더하기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라고 이미 외운 거를 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법을 다 배웠으면 시험 보러 가서 다시 분석하실 필요는 없죠. 여기다 숫자를 넣읍시다. 그래서 얘는 0.5 곱하기 9.8 더하기 0.5 곱하기 1분의 v제곱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장력은 4.9 더하기 계산하면 4 곱하기 0.5는 2죠. 6.9 뉴턴이 장력이 돼서 이 문제는 공식을 외웠으면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프 문제를 하나 끝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력, 수직 원운동 바닥에서의 장력은 이렇게 공식을 외워놓으시는데 이런 류의 문제는 공식을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황을 분석해서 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요. 얘는 싹 지우고 자,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자동차가 반지름이 r인 원형 원독을 일정한 속력 V로 지나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래요. 자, 자동차가 언덕의 최고점을 지나가는 순간 자동차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조건이 이거죠. 첫 번째 조건. 자동차가 언덕의 최고점을 지나가는 순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수직 항력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수직 항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분석해 볼까요? 이 그림에서 자동차가 여기 올라오면 원 위에 한 점이에요. 그러면 원 위에 한 점에서 운동하면 바로 원운동이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 그림에서 최고점에 올라오는 순간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오는 순간 원 위에 한 점에 올라오는 것이 되고, 그렇죠? 얘는 여기 있으면 이제 원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 딱 얻는 순간 원 위에 한 점에 올라와 있는 순간이 되니까
원운동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원운동이니까 힘을 분석해서 90력, 마이너스 90력, 그 힘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원운동하는 방향은 원운동하는 방향은 일단은 원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원운동하는 방향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죠? 그 다음에 무조건 물체가 바닥면과 만나면 무조건 수직항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물체는 바닥면에서 무조건 수직항력을 받는다. 그래서 물체가 면과 만나면 무조건 저절로 수직항력이 존재한다. 라고 수직항력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원운동을 하는데 90력을 찾아야 되는데 이 mg는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90력이 맞으니까 플러스 90력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원의 중심 방향이니까 플러스 90력 맞는데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력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힘이 같으면 안 되고 누가 이겨야 되는가 하면 이 mg가 이겨야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원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힘, 원운동을 방해하는 힘 해서 이 자동차는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운동은 무조건 기본 원리가 90력을 받아서 원운동을 한다가 기본 원리니까 90력을 받아서 원운동 한다고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90력을 적으면 90력은 mg 마이너스 n이다. 이렇게 90력하고 수직항력을 적어주시고 원운동 한다는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넘겨서 자 90력은 이제 90력 방향의 힘, 90력 반대 방향의 힘을 더해서 적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박또박 적어주신 다음에 그러면 수직항력은 넘어가면 되니까 mg 빼기 n 곱하기 r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운동의 기본 현상을 표시할 수 있느냐, 원운동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6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135페이지에 셀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얘를 싹 지우고요. 싹 지우고 이제 셀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볼게요. 무게를 무시할 수 있는 가늘고 긴 질량이 m,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다. 그래서 기본 조건이죠. 막대의 관성 모멘트 기본 조건은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느니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두께를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가늘고 긴 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두께를 무시하거나 또는 가늘고 긴이라는 문장이 나오면 막대의 기본 형태다. 그렇죠? 일단은 막대가 두께를 무시할 수 있거나 가늘고 길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대 진자해 또는 막대 관성 모멘트의 기본 조건이 만족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가 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요. 자, 이 막대가 그림과 같이 질량 중심이 수직인 회전축에 주위로 회전하는 경우 관성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질문은 관성 모멘트를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회전축인가 하면은 질량 중심이 수직인 회전축.
그래서 질량 중심 회전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복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막대기가 있는데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래. 그때 관성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기본 공식 I 센터하고 매스라고 적고 막대의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는 12분의 1 ml 제곱이다 해서 이거를 왜 물어봤는가 하면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얘는 중요 공식이니까 반드시 외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막대가 그림과 같이 막대 끝에서 막대와 수직인 회전축 주위로 회전하는 경우 관성 모멘트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막대 끝이 회전축이래요. 그래서 막대 끝이 회전축이니까 이렇게 놓고 좌표계는 무시하고 막대의 끝부분이 회전축으로 얘가 회전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때 관성 모멘트는 얘도 필수 암기 공식이죠. 관성 모멘트인데 막대인데 막대의 끝부분이 회전축인 관성 모멘트라고 그래서 막대가 있으면 막대의 끝부분이 회전축이다. 그래서 막대가 있으면 막대의 끝부분이 회전축인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막대의 끝 관성 모멘트라고 그래서 얘는 3분의 1 ml 제곱이다. 이것이 공식이었죠.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 이 막대가 그림같이 질량 중심에서 6분의 L 떨어진 위치에서 수직인 회전축 주위로 회전하는 경우 관성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성 모멘트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여기가 질량 중심이죠. 그러면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하죠. 그러면 D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D는 문제에서 D가 얼마로 주어졌는가 하면 6분의 1 L이라고 주어졌대요. 그래서 막대가 있으면 질량 중심을 체크하고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6분의 1 L이라고 문제가 줬고 여기가 회전축이래요. 그 다음에 회전할 때는 보통 각속도를 표시하는 게 기본이니까 각속도도 이렇게 표시해서 이 막대는 질량 중심에서 6분의 L만큼 떨어진 곳에서 회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D라는 표현을 해주세요. D가 뭔가 하면은 회전축부터 떨어진 거리를 질량 중심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 그래서 질량 중심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해서 이건 정해진 기호니까 정해진 기호를 적으시면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회전축 정리를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미안합니다. 회전축 정리가 아니라 평행축 정리. 질량 중심에서 벗어난 회전축을 가진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그래서 얘를 I라고 적고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래요.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md의 제곱이다. 요것을 평행축 정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라서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를 이렇게 구해보자. 그래서 이 공식의 이름은 평행축 정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는 평행축 정리로 구한다. 그러면 I는 질량 중심부터 6분의 L 떨어진 곳이 회전축인 물체의 관성 모멘트이고 I라고 적고,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 떨어진 막대의 관성 모멘트는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라고 아까 우리가 외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왔죠? 질량 중심이 회전축이면 관성 모멘트는 12분의 1 ml 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md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그대로 더하기 m이고 d는 6분의 1 l이니까 여기다가 36분의 1 l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는 12분의 1, 36분의 3 더하기, 그쵸? 36분의 3 더하기 1, m, l제곱. 그러므로 정리하면, 36분의 4니까 9분의 1 ml제곱이다. 라고 해서 유명한 관성 모멘트를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관성 모멘트를 구할 때는 평행축 정리로 구한다. 요거를 연습하는 셀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자, 셀프 4회차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